일단 윤곽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눈이 있나를 파악할 거고 코가 있나를 파악할 거고 입이 뭐지 이게? 이렇게 파악을 해나갈 거잖아요. 그런 느낌. 무섭다 이 강아지. 네. 자 이제 한번 CNN에 대해서 CNN 정말 많이 쓰이고 딥러닝에서는 이제는 기본이 돼버린 알고리즘이죠 CNN이. CNN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CNN이 일단 탄생된 어떤 뭐 배경이라면 배경일 수 있는 오버피팅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버피팅은 말 그대로 너무 핏을 오버핏 했다라는 건데 자 키와 몸무게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뭔가 직선처럼 보이겠는데 이 뉴럴넷은 딥하면 딥할수록 이게 여러 가지 함수를 나타낼 수가 있어질 거예요. 이렇게 딥해지면 딥해질수록. 이렇게 되면은 자유도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이 함수가 생길 수 있는 게 몇 차 함수도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에러를 아예 그냥 0으로 만들 수 있는 커브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타이어 그냥. 어떤 이런 함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야 에러가 0인데요? 이 에러가 0인 거예요. 내가 만들고 싶은 뉴럴넷이 있는데 그 뉴럴넷을 깊게 만들었더니 내가 만들고 싶은 이게 뭐 y축 값이겠죠. y1, y2라는 2D y축 값을 쓰긴 했는데 여기서는 예시에서는 뭐 이게 하나겠죠. 키와 몸무게라면. 그래서 키 한 값이 들어가서 쫙 통과해서 몸무게 하나 틱 나올 텐데 그 값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몸무게 값과의 에러를 만들었더니 이것들의 썸이 가장 미니마이즈 될 수 있는 걸 찾아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일단 문제점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키와 몸무게의 어떤 관계를 잘 찾았다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에러는 0이에요. 에러는.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를 트레이닝으로만 하면 안 되겠죠.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테스트.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키가 한 요쯤 되고 몸무게 요쯤 된 사람이 뭐 존재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이 커브가 굉장히 에러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차라리 적당하게 맞췄다면 그때는 에러가 더 작잖아요. 요거보다. 그리고 뭐 심지어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쪽에 한 명 있어요. 이렇게. 그럼 적절해 보이지 않나요? 이 직선으로 내가 잘 피팅을 했다면 굉장히 작았을 텐데 에러가 이렇게 놔버리니까 얘는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그러니까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트레이닝 데이터에 너무 심취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 사진, 고양이 사진 있으면은 내가 보여줬던 강아지 사진이 아니면 강아지로 인식 안 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강아지면은 대충 그러니까 특징을 봤을 때 눈이 있고 이렇게 생겼고 우리가 강아지를 어떻게 상상하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강아지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서 떠올릴 때 아주 자세하게는 안 나올 거예요. 막 털의 개수가 막 보이진 않을 건데 그렇지만 대충의 모양이 있잖아요. 강아지의 모양. 그래서 그 피처라 그렇죠. 이 특징. 그 특징을 보고 강아지다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얘는 그냥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딱 보여줬던 그 강아지 사진이 아니면 이거 강아지 아니야. 그렇게 기계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 융통성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보여준 강아지 사진은 이게 바로 강아지구나 라고 처음으로 배웠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다르면 이건 아까랑 좀 다른데 강아지가 이렇게 있고 강아지가 이렇게 있는데 뭐지 이거? 강아지가 있는데 여기 점 하나 딱 찍었어요 그냥. 근데 강아지가 아니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없는 상태에서 트레이닝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어떤 뒤에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이 배경이 뭐라도 존재하면은 이거 강아지 사진 아니라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그게 오버피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크게 날 수 있다. 오히려 테스트할 때는 또 오버피팅이 문제가 된다는 거고 이런 게 하나의 CNN의 어떤 배경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부터 이렇게 커넥션이 다 돼 있는 거는 fully connected layer라고 할 거예요. 이제는 꽉 차 있으니까 여기 줄을 다 이었으니까 얘를 부르기를 fully connected layer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렇게 부를 거예요 앞으로는. 일단 이 fully connected layer라면 오버피팅 문제도 있을 거고 너무 잘해서 문제, 너무 트레이닝 데이터에 피팅돼서 문제, 그것도 문제이고 또 불필요하게 계산량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안 해도 되는데 불필요할 정도로 너무 자세하다 할까? 너무 이 함수를 복잡하게 생각한 거예요. 좀 단순하게 생각해라 이거예요. 그냥 강아지 대충 그 느낌만 바라는 거예요. 이거 봐봐, 강아지 같지 않나? 그거 아닌가? 네. 그런 느낌만 주라는 거예요. 특징을 뽑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효율적이고 좀 융통성 있는 그런 머신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CNN의 어떤 도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예시를 드는 게 고양이한테 뇌 이렇게 연결을 했고 무슨 사진을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뇌의 일부분만 활성화가 되더라라는 걸 보고 이게
꼭 뇌를 다 써야만 이 사진을 인지한다라기보다는 일부 그때그때마다 일부만 사용함으로써 또 충분히 이 그림을 인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강아지 사진도 마찬가지. 이 강아지가 있으면 일단 윤곽을 파악을 할 거고, 우리가 몸통, 다리, 꼬리, 앞다리, 뒷다리, 이렇게 뭔가 귀 이런 식으로 점점 일단 윤곽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눈이 있나를 파악할 거고, 코가 있나를 파악할 거고, 입이 뭐지 이게? 하여튼 이렇게 파악을 해나갈 거잖아요. 그런 느낌. 무섭다 이 강아지. 네. 하여튼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효율적인 머신, 그리고 오버피팅하지 않는 머신, 그렇게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점을 찾자라는 건데, 그래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컨볼루전을 이용해서 뉴럴넷을 구성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새롭게 뉴럴넷을 구조를 바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좀 융통성 있는 뉴럴넷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 신경 다발을 몇 개를 끊고 뭐 이런 식으로 재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럴넷을. 그래서 컨볼루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컨볼루전이 뭔지를 아예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 제 그 시노미 시스템 강의에 컨볼루전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만 간단하게만 그 식적으로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디스크릿 도메인 이기 때문에 이미지는 디스크릿 하잖아요. 픽셀 바이 픽셀 이미지이기 때문에 디스크릿 도메인 컨볼루전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시기적 이게 X과 H입니다. 네. X과 H라는 두 개의 그 N 도메인의 어떤 두 개 함수가 있을 때 걔네들을 컨볼루전 하면 이렇게 돼. 이거 1D 컨볼루전인데, 네, 식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죠. 근데 뭐 간단합니다. XN을 XK라는 놈으로 치환을 해요. 그리고 HN을 HK라는 놈으로 치환한 다음에 뒤집어요. 이게 좀 특이한 건데, 그래서 n 뒤집고 그 다음에 n만큼 미루는 거예요. n만큼 민다라는 거는 k라는 도메인에서 n만큼 미루면은 k 빼기 n을 k 자리에 넣는 게 n만큼 시프트 시키는 거를 이렇게 여기가 바뀝니다. 약간 평행 이동 되듯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n-k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곱해서 적분하는 거거든요. 요거 두 개를. 그러니까 자, 그냥 직관적으로 h를 뒤집고 이동시키면서 곱하고 더하는 거예요. x가 뭐 이렇게 있어요. h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만 더 이따 볼게요. 그러면 이 세 개짜리를 여기가 0이면 그냥 이 세 개짜리를 뒤집은 다음에, 뒤집으면 뭐 이렇게 그냥 뒤집히겠죠. 그 뒤집힌 상태에서 n을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시프트를 시켜가면서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지창을 요래도 곱해보고, 요래도 곱하고 더하고, 요렇게도 곱하고 더하고, 요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도 곱하고 더하고. 요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뒤집고 밀면서 곱해서 더했다. 그냥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미지에서는 2D 컨볼루전이 필요한데 그것도 뭐 별거 아닙니다. 자, 이게 인풋 이미지고 이게 필터링 하고 싶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여기가 X 입력, 이게 H, 이게 그 필터. 그러면은 뒤집고 이렇게 밀면서 한다 그랬는데, 그 곱하는 거는 이 각각을 곱해주면 돼요. 요렇게 지금 봐봐요. 요거랑 곱하고, 요거랑 곱하고, 요거랑 요거랑 곱해서 더한다. 그 다음은 하나 시프트 시켜요. 이렇게 여기. 그래서 곱더하고 그 다음 하나 더 시프트 시켜. 지금 되고 있어요? 이게 뒤집은 상태에서 지금 시프트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CNN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뒤집고 어쩌고 하는 게 사실 별 의미는 못 가집니다. 그래서 뒤집지 않는 거는 코릴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코릴레이셔널 뭐 뉴럴넷 이렇게 부르는 게 좀 안 되죠. 약간 굳이 컨볼루전의 어떤 그 뒤집고 어쩌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전혀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뉴럴넷에서 CNN에서의 그 C는 왜 컨볼루전이라고 말하는지 굳이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통용되기 때문에 필터링의 입장에서 그렇게 부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뒤집는 거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얘를 이동시키면서 팡 곱했다는, 약간 무슨 도장 찍듯이 이렇게 해서 빡 곱하고 더하고, 빡 곱하고 더하고, 빡 곱하고 더.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은 일로 가요. 그 다음 한 줄 아래로. 그 다음에 한 줄 아래로 가서 요로 가서 곱하고 더해요. 그 다음에 요로 가서, 지금 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로. 그럼 그 결과가 컨볼루전 결과인데, 근데 이 이미지가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그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가 0을 채워서 하기도 해요. 이렇게 0을 채워서, 이거 뭐 제로 패딩 한다 이렇게 뭐 유식하게 부르긴 하는데 별거 없습니다. 여기 얘를 여기서부터 땅 도장 찍던 거를 여기서부터 도장 찍도록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뭐 제로 패딩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엣지 부분에 중요한 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대체 뭘 하는 거냐? 컨볼루전을 이미지 컨볼루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를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소벨 필터라는 게 있어요. 그건 윤곽을 이렇게 따는 건데 지금 왼쪽 그림 보시면은 어떤 그림인데 오른쪽 보면 윤곽이 잘 나왔죠. 그거를 어떻게 한 거냐면 두 개의 필터를 통과시킨 거예요. X 필터라는 요 위에 거를 한번 컨볼루전 시킨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팡팡팡팡 곱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는 요거를 또 컨볼루전 하는 거예요. Y 필터라는 이 필터를 가지고 또 파파파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쭉 긁어가면서 곱하고 더 하는 거. 자 한번 보세요. X 필터라는 거는 어떻게 생겼어요? 보면은 왼쪽에 마이너스 2, 오른쪽에 플러스 2 있잖아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의 값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 곱하고 더한 값이 크겠죠. 3/3이 이 이미지의 일부에 이렇게 올라타겠죠. 이렇게. 근데 지금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요 값이 똑같아. x의 값이. 그러면 곱했을 때 더했을 때 0 돼버리잖아요. 근데 좌우의 차이가 심하면 그러면은 요 값이 엄청 커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역이 있으면 뭐 이런 그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필터가 여기를 들어왔을 때가 값이 클 거고 여기는 값이 작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뭉뚱그림 비슷하고 이게 배경이 있고 빵이라고 합시다. 여기 빵이 있어요. 빵이 있는데 여기 뒤에는 그냥 배경인 거고 여기 빵이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슷하다가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팍 달라져서 값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Y 필터는 뭐예요? 위아래로 값이 커지는 거예요. 위아래로 이렇게 봤을 때 위아래의 값이 차이가 크면은 이렇게 또 윤곽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그걸 통과시키면은 Y축에서 봤을 때의 윤곽, Y축으로 봤을 때의 윤곽을 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됐어요? 요 안으로 들어가면 빵이니까 이 왼쪽 오른쪽 비슷하겠죠. 이 픽셀 값이 빵이니까 그냥 빵 안에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 XY 소벨 필터라는 건데 이게 그렇게 두 개의 필터를 통과시키면은 이렇게 윤곽이 잘 나온다라는 거. 그럼 지금 이 윤곽을 찾아서 뭐 어쩌자는 거냐? 아까 윤곽이란 말을 살짝 했는데 강아지를 우리가 볼 때 일단 이미지를 봤을 때 이게 강아지가 아닌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떤 이 CNN이 탄생한 그 계기가 결국에는 그런 직관에서 온 거거든요. 인간은 과연 어떻게? 나는 어떻게 내가 지금 강아지를 알고 있지? 이걸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강아지를 판별을 할까? 어떻게 판단을 할까? 뭘 보고 강아지로 내가 생각하고 있을까? 했을 때 뭔가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그리고 뭔가 몸통이 있고 꼬리가 있고 다리가 있고 이런 어떤 윤곽을 먼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특징을 뽑아내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이미지에 대고 컨볼루전을 한다라는 거는 필터링을 한다라는 거는 어떤 이 이미지의 피처를 뽑는다, 어떤 특징을 뽑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을 뽑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학습을 시켰을 때가 좀 더 효율적이겠죠. 그냥 냅다 저 이미지를 2D 이미지인데 걔를 뭐 벡터라이즈를 해요. 이 이미지를 그냥 이 이미지가 있으면은 그냥 이 값을 이렇게 벡터로 쌓는다고요. 요거 똑똑 줄 이렇게 싹 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이어붙여. 그래가지고 이거를 딱 통과시켜요. 그러면은 그냥 이 픽셀들의 모든 값이 다 전부인 거예요. 모든 값이. 그러면 이 머신 오버피팅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걸리고 효율적이지 못하고 융통성 없고. 그렇지만 이렇게 필터를 거친 어떤 그런 필터를 거치고 나서 자 눈이 이거야. 자 이게 코야.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 필터링을 통해서. 그러면은 그것들 이게 코가 있음, 뭐 입이 있음, 뭐 이런 것들 이런 사실들을 이 뉴런에다가 전달을 해주면 그랬을 때는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앞에서 전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뭔가 피처를 뽑기 위한 전처리를 쫙 해서 그 피처들을 이렇게 넣어줘서 학습을 시키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오버피팅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CNN.